안녕하세요. 한국지식산업센터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관리사무소 ERP 2급 자격증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회차거든요. 여러분 3회차도 열심히 달려보아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백선의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요, 우리 앞에랑 거의 패턴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중복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3회 역시 1번부터 40번 문제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계 수정, 그리고 대행, 그리고 부가 대행, 회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맨 마지막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요, 요 모의고사 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요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자, 문제 3회, 모의고사 3회, 문제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자, 1번, 관리비를 낮추면 좋긴 하죠. 근데 목적은 아니죠. 자,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회계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직원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 중 복식부기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복식부기는 차대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변 금액만 기록되는 방식 아니고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서로 다르면 저장이 되지 않죠. 단식부기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회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쪽 금액을 당연히 같은 금액을 기록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다음 중 거래 이중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거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거래는 하나의 회계 요소만 변동한다. 아니겠죠? 거래 이중성이니까요. 모든 거래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회계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킨다. 복식부기다라는 얘기겠죠. 복식부기 그리고 거래 이중성 이야기를 하겠죠. 차변과 대변 금액이 서로 다르면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현금 거래만 적용되지 않죠. 현금 거래는 오히려 출금 전표와 일금 전표가 있죠. 자, 그리고 발생주의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 현금주의와 반대되는 거는 다른 개념은 발생주의의 개념이고요. 발생주의는 거래가 인식될 때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야기 드렸고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발생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현금주의는 반대 개념은 발생주의이고 현금주의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다. 발생 시점은 발생주의 기업회계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는 발생주의이고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은 현금주의 원칙이 아니라 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는 발생과 현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복식 부기는 발생주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우리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중요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모든 회계 정보는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 처리한다. 큰 금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긴 하죠. 자, 정보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판단한다라는 거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성에 대한 적합한 설명입니다. 금액 기준만을 기준으로 하진 않고요. 중요성은 공동주택 회계에서도 적용되고요. 중요성이 낮은 정보도 반드시 정밀하게 기록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의 올바른 정의는요. 앞에 회차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거 거래로 인해서 미래에 그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현재 의무, 요것을 부채라고 이야기한다. 미래에 받을 조체적 혜택 아니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 그랬죠? 과거 거래, 미래. 요 두 가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업의 자본금은 순자산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보유 중인 재산은 보통 자산을 이야기하고요. 현금 수입을 기록한 건 현금 출납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7번. 다음 중 재무제표상 등식 기본구조에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순자산이다. 4번이 정답이고요. 반대로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순자산. 그죠?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렇게 외워두셔야겠죠. 아래 사항의 개념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우리 8번. 특정 금액, 계정의 금액이 너무 작아서 발생주의로 처리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현금주의 방식으로 처리할게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 중 수익의 발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수익의 발생.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면 뭐가 또 같이 늘어나죠? 뭐가 늘어나죠?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산도 늘어나겠죠. 자, 자산이 증가를 하고요. 또 부채가 감소를 하고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순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자, 자산이 증가 혹은 부채가 감소하기 위해서 순자산이 증가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재금이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수익 관리 외에 수입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요 수입 자체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할 수 있고 또 관리비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부채가 감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인해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수익의 발생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관리비 회수에 따른 올바른 설명. 즉 관리비 회수라는 거는 돌려받는다. 미수관리비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즉 미수관리비를 보통예금으로 대체한다. 즉 재예금 하면서 미수관리비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요거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는 수익을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배포하는 거, 부가액을 조정하는 단계, 선급비용을 회수하는 단계, 즉 5번인 미수관리비를 보통예금으로 대체하는 단계가 관리비 수입을 받는다, 회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9번. 제가 이건 했죠, 방금. 자, 다음 11번. 관리 수입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제가 앞에 2회차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책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떤 거다? 입주자 등 점유자에게 부과하여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수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이 일치한다라고 하지만 요 책자에서는 혹은 그 항공에서 나온 책자에서는 입주자 등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그 금액을 바로 관리수입으로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관리비용 8,000원이 발생하고 7,980원을 부과했다면 올바른 관리수입은 요 11번과 같은 질문이죠. 맥락의 질문이죠. 자, 우리가 부과한 금액만큼을 관리 수입으로 인식한다. 즉 7,980원을 관리 수입으로 인식한다. 미수 관리비 금액인 7,980원을 관리 수입으로 인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리 규칙과
회계 처리 기준의 관계로 가장 타당한 설명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법,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회계처리 기준, 그 다음에 관리규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법령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관리규약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관리규약이 가장 아래의 규약이고요. 상위 기준이고 하위 기준이고요. 두 규약이 충돌하면 당연히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고요. 회계처리 기준이 관리규약보다 상위 규정이고요. 둘 중 선택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회계처리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 혹은 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기준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14번 공용 부분 수선비를 관리외 수입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왜 오류인가? 왜냐? 요 비용 자체를 비용으로 잡아라, 관리 비용으로 잡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번 비용은 재원의 출처가 아니라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선비를 할 때는 무조건 수선비로 먼저 처리한 다음에 이후에 그 차감 적립금 계정을 사용하여서 이익잉여금을 써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5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잘못된 회계 처리는, 자, 회계 처리. 공용 부분 계단 수리비를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맞고요. 이걸 완전히 고친다거나 새롭게 놓는다거나 한다면 장기선 충당금 사용해야 되겠죠. 관리 외 수익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수선 유지비를 처리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예비비 적립금을 이입 처리했다. 맞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4번. 주차장 공용 부분 수리비를 주차장 운영비로 처리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주차장 공용 부분의 수선비를 주차장 운영비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회계 오류고요.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 유지비 관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이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이거 답변이 4번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답변을 4번으로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선 유지비는 관리 비용으로 당연히 분리되겠죠. 4번 이 주차장 수리비는 수선 유지비로 사용해라 혹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관리 비용이다라는 말입니다. 16번에 근속기간 1년 미만 미화원이 퇴직해서 퇴직급여에 지급 의무가 없을 때 회계 처리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과할 때는 청소비 대 청소 충당금으로 하죠. 부채로 하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돌리라라는 거죠. 그러면 청소급여 충당부채 대 청소비로 계산해라라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청소비를 줄여주고 부채를 늘려줘라라는 내용이죠. 반대로 원래 부채도 줄여주고 이 청소 비용도 줄여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17번에 결산 시 청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평가 금액보다 과대 계산된 경우 조정하는 회계 처리 방법은 뭐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결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1,000원이고 평가 금액보다 과대 계산됐다라는 거죠. 즉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평가 금액보다 과세 계산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소비를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둘 때 청소비 대 충당 부채로 해줬기 때문에 요걸 이쪽으로 가져오고 요걸 상계처리를 해서 청소비 대 이렇게 청소급여 충당금 대 청소비로 해라라는 내용이죠. 거둘 때는 청소비 대 요거 거둘 때 요거는 상계할 때 다시 자 요거는 거둘 때 요거는 상계할 줄여줄 때 이렇게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청소의 잔액 내가 거둔 잔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청소비를 줄여주자 할 때 이렇게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비가 대변해 오는 게 싫어서 여기에 청소비 마이너스 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선 답변은 이렇게 2번으로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료를 고지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요, 청소비를 그달에 청소비 대 미지급 비용을 써줘야 되겠죠. 아, 전기료네요. 전기료 대 미지급 비용 1번이네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번 한번 볼까요? 전기료 바우처 할인 회계 처리에서 할인액은 어떤 계정과 상계하는 것이 올바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고지 금액이 1,000원이라면 우리는 전기료를 1,000원으로 쳐줘야 됩니다. 전기료 1,000원 대 미지급 비용 1,000원. 즉, 그런데 내가 요 바우처 할인을 명확하게 표기해주고 싶을 때는 전기료 1,100원, 그리고 아래에 전기료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내용의 요점은 비용만큼 고지 금액만큼만 기재해 주세요 라는 게 요 문제의 요점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전기료의 부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자, 실제 납부한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즉 고지 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납부의 기준, 즉 고지서 금액으로 비용을 인식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는 전기료든 모든 금액이든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발생 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관리 비용의 인식 시점은 뭘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 거래가 실제 발생한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예수금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우리 직원의 4대 보험이라던가 세금에 대해서 미리 걷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회사가 직원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는 뭐 급여라던가 직원에게 받을 금액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미리 너무 많이 줬다거나 했을 때 받아야 되겠죠.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 혹은 회사의 장기 의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상관없이 2번으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 연간화재보험료 1,200원을 3월 1일에 먼저 냈다고 합니다. 올바른 최초의 회계 처리는 역시 선급 비용에 대한 문제이고요. 1,200원을 선급 비용 처리했고 보통요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모의고사 1, 2, 3번을 중요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부분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4번. 회계감사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1,200원을 일시 지급했음에도 성급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문제점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긴 하죠. 그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성급 비용이라는 거는 계속 영향을 줘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는 성급 비용을 우리가 회계감사비도 나누어서 할 때 성급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책자에서는 성급 비용은 효력이 쭉 가는 아이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 이미 효익이 소멸된 비용을 자산에서 처리한 오류다. 원래 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성급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효익이 소멸됐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다음 중 재활용 수당을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요 문제는 여러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겠죠? 즉 재활용 수익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 경비원의 본래 업무 아니죠. 자, 경비원을 수행함으로 인건비로 처리해야 되지 않고요. 재활용 수당은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지 않고 관리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죠.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중 소송 비용을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단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은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번 소송 비용이 공용 부분 유지 보수, 이게 가장 가까운 답이고요. 해당 비용이 입주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지 확인하고요. 관리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으므로 관리 업무 수행과 무관한지 확인하시고요. 소송 비용의 금액이 큰가 중요한지 확인하시고요.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요게 소송 결과가 만약에 소송 결과에서 이겼다고 이거를 부과를 하고 졌다고 부과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른 관리 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생기는지 여부가 정답 5번이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성급 관리비를 비용인식 시점으로 분할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성급 관리비는 제가 뭐랑 똑같다 그랬죠? 성급 비용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얘는 분할을 하는 거고 성급 비용은 요 시점부터 쭉 연장돼서 요 1월 1일부터 화재보험료를 들었을 때 12월 31일까지 영향을 쭉 가져가는 것을 성급 비용이지만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성급 관리비와 성급 비용을 거의 혼합해서 쓰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비용을 발생을 할 때는요. 성급 비용 자체가 발생하는 달부터 매월 균등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급 관리비가 딱 발생을 했는데 그달에 안 하고 다음 달에 한다거나 계속 나중에 한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01년도 지급보험료 1,800원인 상황에서 몇 년도 운영성과표 상의 보험료는 성급보험료가 초 500 그리고 말에는 800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연초에 성급 초에 낸 500은요, 전기에 미리 냈지만 올해 비용이 된 금액이고요. 말의 800은 올해 냈지만 내년에 비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비용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 잔액이 500원이었어요. 기초 잔액이 500이었는데 이 중에서 기초에 최초에 지급한 거는 1,800이었는데 요 중에서 기초 잔액을 500을 더하고 기말 잔액인 800을 빼면 금액이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운영성과표 상에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 내년의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비용에서는 제거된다. 맨 처음에 지급된 금액과 올해 성급된 500을 더했을 때 1,500원이 되고 요 800원을 요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올해 비용 800원, 내년에 쓸 비용인 800원을 뺐기 때문에 1,500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9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상각의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1, 2회차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직접 본계정에서 감소시키고 무형자산은 누계 간접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아니죠.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하는데 직접 감소시키라 그랬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
그래서 4번 무형자산을 본 계장에서 직접 차감한다. 5번 두 계정 모두 누계 사용하는 거 아니다. 자, 30번 볼까요? 장기수선 항목 보조금 수입 인식 시 보조금 입금의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조금을 입금을 하는데요, 여러분, 장기수선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조금 수입으로 인식하고 보통 예금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자, 보조금 수입. 물론 관리 외 수입이죠. 이거는 관리 외 수입입니다. 그래서 5번 보통 예금 대 보조금 수입, 관리 외 수입으로 인식하세요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31번 다음 중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거래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여러분 시작하는 시점부터 쭉 연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 기간이 걸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재 보험료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 그냥 발생주의니까 바로 회계감사비로 하면 될 것이고, 이미 제공 완료된 거는 보통 미화 청소비, 지급 후 즉시 사용되는 거는 소모품비 일반관리비죠. 장기수선 공사 이유는 장기수선 충당금이기 때문에, 자, 성급비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다, 화재 보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2번 수정하지 않은 32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회계 처리에 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 몇 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 봅시다. 자, 우리 문제 책자에 있죠. 몇 원 4월 1일 화재 보험료를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 1,200원을 전액 지급했고 성급 보험료를 계상했다. 이후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월별 보험료를 인식하지 않았다. 자, 4월 1일에 했으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9개월치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성급 비용인 자산이 과대, 900원 과대, 이게 맞겠죠. 그 다음 거, 부채는 영향이 없죠. 왜냐면 부채 계정은 안 쓰니까. 원래 처음에 할 때 성급 비용 대 재금 이렇게 썼는데, 이 성급 비용이 지금 원래는 매달 성급 비용 대 여기 화재보험 이렇게 떨어야 되는데 요걸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9개월 안 했기 때문에 900원이고 그래서 순자산 비용이 과대 계상됐다. 왜냐면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산이 과대 계상됐고 그 다음에 순자산이 과대 계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성급 관리비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성급 관리비는 요거를 나누어서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충을 적립하는 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고요. 미리 집행된 금액을 여러 달에 걸쳐 분할하여 부과하기로 했을 때 요게 바로 성급 관리비를 사용하는 항목이죠. 수선공사 완료 후에 장충으로 이입한 경우,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를 먼저 장충으로 썼는지, 요거는 근데 어쨌든 장기수선 충당금이든 수선 유지비든 사용을 하겠죠. 예산 대비 실지출이 감소한 경우 아니고요. 선수 수선비를 비용으로 전환한 경우 아니죠. 자, 매월 예산에 따라 800원을 선수 수선비로 적립할 때 올바른 회계 처리는 수선 충당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선 유지비 대 선수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선비 대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집합 건물에서 선수 수선비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35번 다음 중 장기 수선 충당금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얘는 비유동 부채죠. 자, 그리고
관리비 분할을 하는 거는 아까 선수 관리비라고 얘기했죠. 되게 헷갈리죠, 얘랑. 그죠? 왠지 선수 수선비, 막 선수 관리비, 막 엄청 헷갈리죠. 그죠? 수선 적립금, 막 헷갈리죠. 자, 선수 수선비와 동일한 개념 아니고요. 비용 계정이며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된다? 아니죠. 이거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니고 부채 계정이니까요. 장기 수선을 위해 적립금으로 비유동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비유동 부채고 장기 수선비를 적립하는 그 비유동 부채입니다. 36번 연차수당에 대한 회계 기준상 가장 적절한 설명은 1번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유동부채고요.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아직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근무 용역 제공 비용 시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그렇죠? 이렇게 연차 대 연차 충당금 하는데 이 연차 충당금은 유동부채다. 연차 충당금은 퇴직급여로 분류되지 않고요. 연차 수당은 의무 발생 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이분들이 우리한테 이거 우리 이 사람 돌려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급하고요.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인식 의무가 있고요. 연차 수당은 자산이 아니고 유동부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50%안 되고요. 막 90% 이렇게 높아야 돼요. 자, 지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낮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당부채라는 거는 과거에 발생해서 요거를 꼭 현재에 이거를 지출해야 된다. 요런 자원을 꼭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의무의 이행으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자, 그리고 3번이죠. 자, 지출 금액이 크면 가능성과 상관이 없이 인정된다 아니고 이게 유출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5번 자원 유출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38번 주차 충당부채를 충당부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 1번. 주차장 수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장 수입 존재하죠. 2번. 금액을 절대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죠.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번. 주차장 보수를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죠. 4번. 주차장 보수를 해야 할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죠? 지금 당장 요거를 요 보수를 주차 수입으로 반드시 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죠. 주차 충당 부채는 사실 수익 항목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 항목이지만 요거기 때문에 수입으로 써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예비비와 예비비 적립금의 성격 비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예비비는 관리 외 비용이고요. 예비비 적립금은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예비비 적립금은 순자산 항목이고 집행시 비용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비비는 관리 외 비용이라 그랬고요. 예비비 적립금은 순자산, 예비비는 예산 항목. 그쵸? 비용이니까 예비비는 순자산 항목인데 지불시 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죠. 예비비는 예산 항목이 맞지만 집행시 적립금과 동일하게 이익이익금에 처분한다. 아니죠. 예산상은 예비비는 회계상의 예비비 적립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용을 대체한다. 아니죠. 예비비는 요 예산의 항목이고요. 예비비 적립금은 순자산 항목이고 집행시 비용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비비를 사용하여 관리비 부과 없이 800원의 수선비를 사용했을 때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할 때는요, 이렇게 예비비 적립금을 쓸 때는 예비비 적립금 대 재예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예비비 적립금 대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적립금 대 여기 그 차감관리비 즉
차관관리비대 이쪽에 여기에 미부과 관리비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책자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요 책자에 나온 설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틀린 것은 예비비 적립금을 바로 쓸 수 없다. 요 4번 예비비 적립금 대 보통예금 요 4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진입산업센터 연합회에서 하는 ERP 요 강의를 제가 모의고사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시험 문제는 요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